네, 안녕하십니까. EBS 마이클 함바 코치의 저자이자 수능영어 전문가인 서우식입니다. 저번 강의에 이어서 오늘 그 두 번째 강의로 기출로 보는 수능영어 고난도 킬러 문항 해법.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지문은요. 작년 수능이죠. 2019년 수능의 34번 빈칸 추론 문항입니다. 자, 이 문항도 오답률이 75.4%나 됩니다. 자, 사실은 선생님이 이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수능을 출제할 때 출제위원들께서 이 지문을 작문을 하는 건 아닙니다. 주로 어디 책에서 발췌에 온 지문을 쓰는데요. 자, 선생님이 이걸 원전을 찾아보니까 어느 사이트에 뇌 심리학에 관한 글에서 발췌를 해온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뇌 심리학에 관한 글을 한글로 보신다고 해도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영어로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빈칸 추론 유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난이도는 배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정답을 고르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합니다마는 자, 먼저 이 지문을 볼 때 첫 번째 문장에 주어 동사를 찾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숲에서 나무로 가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문을 보시지만 먼저 선택지를 먼저 보시면서 이거 선택지에 나와 있는 그런 어휘들을 보면서 이 글들이 뭐에 관한 글들이구나 라고 미리 좀 짐작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빈칸 추론에 관한 솔루션으로 제시한 거는 키워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수능에서 크게 독해 문제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제형, 하나는 전개형인데요. 지금 키워딩을 하는 것, 즉 지문에서 키워드를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은 주제형에 관한 그러한 문항들입니다. 예를 들면 주제를 찾아라, 제목을 찾아라, 요지를 찾아라,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라, 요약문을 완성할 수 있는 빈칸을 채워라, 혹은 무관한 문장을 골라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주제형에 관한 유형들입니다. 그 다음에 전개형은 주로 쓰기에 관한 유형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글을 조직화할 것인가. 그래서 연결사를 찾으랄지 혹은 순서를 정할지 그 다음에 문장 넣기 이런 쓰기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제형을 푸는 방법과 전개형을 푸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키워드를 추출하는 것은 주제형 문제를 풀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글은 뇌심리에 관한 글인데 이 글을 한글로 읽어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영어로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어려운 빈칸 추론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전체 그림을 먼저 보고 들어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솔루션으로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면 텍스트 매핑이었습니다. 여러분 표에서 보여질 텐데요. 텍스트 매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글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글의 종류에 따라서 글의 전개 방식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글의 종류와 글의 전개 방식에 근거해서 주제문은 어떤 문장인지, 그 주제문에 들어있는 명사 키워드는 무엇이고 서술어 키워드는 무엇인지 이것을 찾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의 종류에는 선생님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객관적인 설명을 하는 설명문이나 혹은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화자의 의견이 들어간 논설문, 이거를 하나를 묶어서 논설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글의 종류는 에피소드입니다. 에피소드는 이야기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나온달지, 등장인물이 나온달지, 상황적 배경이 나온달지. 그러니까 스토리가 하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글의 종류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 글의 종류가 논설문일 때만 전개 방식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전개 방식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직진형, 또 하나는 전환형입니다. 직진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국어 영역에서도 많이 연습을 하셨겠지만 보통 논설문일 경우에는 맨 첫 번째 문장에다가 화자가 말하고 싶거나 설명하고 싶은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그 첫 번째 토픽 센텐스를 다시 한번 반복하죠.
이런 경우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의 주제가 바뀌지 않고 쭉 갔을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직진형이라고 하고, 그러면 주제는 맨 처음에도 있고 맨 마지막에도 있다. 그런데 전개 방식의 또 다른 하나의 유형인 전환형은 뭐냐면 맨 처음에서 주장하거나 설명했던 내용이 맨 뒤에 가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전환됐다. 그래서 선생님이 전환형이라고 명명했고요. 이 전환형의 전개 방식의 글에서는 여러분은 뒤에 후반부를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글을 읽으실 때 이것이 논설문인지 혹은 에피소드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금방 보면 알 수 있어요. 논설문의 경우에는 뭐 등장인물이 나오거나 상황이 나오거나 스토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바로 주장하는 말이나 객관적인 설명이 시작되죠. 에피소드의 경우에는 전개 방식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에피소드는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끝에 이야기를 통해서 얻는 교훈을 얘기한다 할지, 그럼 그 교훈이 주제가 됩니다. 근데 끝까지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주제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추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수능 지문은 한 95% 이상, 97% 이상이 다 논설문에 관한 지문입니다. 에피소드 지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수능의 지문을 100%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어도 아셔야 되고 거기 구문도 아셔야 되고 정확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해석을 했어도 여러분이 답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선생님이 텍스트 매핑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디다가 무게중심을 두고 글을 읽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어려운 지문의 정답을 오류 없이 찾아갈 수 있는 솔루션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34번 지문을 보시면, 자, 이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글의 종류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첫 번째 논설문, 두 번째 에피소드형. 이거를 보시면 누구나 아실 수 있어요. 저기 등장인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배경 설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 설명이 있습니까? 그냥 human species라고 하는 어떤 핵심 주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거는 논설문 유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논설문일 때는 맨 처음과 맨 뒤에 여러분이 무게중심을 두시고 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과 맨 뒤에서 핵심어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명사 핵심어와 서술형 핵심어. 명사는 그대로 명사고요. 주인공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서술 키워드는 그 명사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형용사나 아니면 동사, 수로부에 해당하는 그러한 키워드가 서술형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제형의 선택지를 만들 때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정답 선택지와 오답 선택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형, 그러니까 명사 키워드가 서술어 키워드가 하나씩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 키워드만 2개 있는 경우도 있고요. 명사 키워드 2개에 서술형 키워드 하나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3점짜리 지문에서는 명사 키워드 2개, 서술형 키워드 하나 이렇게 있게 되죠.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오답지를 만들 때 명사 키워드 2개를 주지만 서술형 키워드를 다르게 주는 거, 그런 것이 매력적인 오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말씀 여러분한테 드렸지만 이 글은 논설문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첫 번째 문장에 무게중심을 두셔야 된다. 그럼 첫 번째 문장에 보니까 The human species is unique 그랬어요. 그러면 이 글의 핵심 제재는 human species구나. 인류는 혹은 인간은 is unique하다 그랬습니다. unique는 뭐죠? 독특하다. 그런 말이죠. 근데 어떤 측면에서 유니크한 건가? 어떤 측면에서 독특한 건가? In its ability to expand its functionality by inventing new cultural tool 그랬습니다. 자, 인간은 독특하다. 능력에서 어떤 능력? 확장해낸 능력이에요. 그 인간의 기능성을 뭐 함으로써? 인벤팅 함으로써, 창조해냄으로써 뭐를? 새로운 문화적 도구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를 한번 추출해 볼까요? 명사 키워드는 뭘까요? human species입니다. 서술부 키워드는 뭘까요? unique나 inventing new cultural tool이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독특하다고 했어요. 근데 왜 독특하냐면 본인의 능력을 확장시킨대요. 뭐 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적 도구를 발명함으로써. 그러면 선택지에서 human species와 unique와 inventing new cultural tool 그리고 expanding its functionality를 가지고 있는 선택지를 고르셔야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문장이 이어지는데요. Writing, arithmetic, science are all recent invention. 또 invention이 나오죠? 그럼 invention이 저것도 명사 키워드에 넣을 수 있어요. 자, Our brain did not have enough time to evolve for them, but I reasoned that they were made possible because 하고 빈칸이 들어갔네요. 그리고 자, 이 빈칸 이하를 보시면은 When you learn to read 하고 구체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예시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위에서 New Cultural Tools를 얘기했죠? 그 중에 Writing, Arithmetic, Science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Writing에 관한 예시를 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예시 부분부터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살짝 여러분이 발에 힘을 빼셔도 돼요. 그 위의 문장에 집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시 부분에 나와 있는 지문들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예시를 읽다 보면 더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내가 제안하는 것은 이 정도 읽고 한번 선택지를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선택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선택지를 보시면 여러분 1번부터 5번 선택지가 있어요. 그런데 정답은 2번인데요. 가장 많은 학생들이 답으로 추출한 게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인데 왜 가장 많은 학생들은 정답을 3번이라고 잘못 선택했을까요? 자, 선생님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본문의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human being, 유니크하다, 인간은 독특하다. 어떤 측면에서? 본인의 능력을 확장하는 측면에서 뭐를 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적 도구를 만들면서 인간, 독특하다, 새로운 문명의 도구 창조, 그러므로 능력의 확산. 자, 다시 선택지로 내려갑니다. 그럼 보시면 자, 2번 선택지를 한번 보시면 자, we라고 하는 것은 human being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mobilize는 이동시키다 혹은 evolve 발전시키다 혹은 뭐 improve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혹은 아까 본문에 있던 서술형 키워드의 expanding과 같은 의미일 수 있어요. mobilize. 뭐를? our old area. 그러면 our old area는 뭐냐? 우리 인간의 기존에 갖고 있던 its functionality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in novel way. 너블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좀 모를 수 있나요? 너블이라는 새롭다는 뜻이죠. 여러분 소설을 나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학사에 보면 소설보다는 시가 먼저 만들었죠. 시 이전에는 뭐 구전 가요였겠지만 그래서 시가 나오고 새로운 형태의 산문 문학이 나올 때 아, 이 문학의 장르를 뭐라고 지칭할까 하다가 이건 새로운 형태의 장르니까 노블하다고 하자. 그래서 노블이라는 게 소설의 의미도 되고요. 원래 뜻은 새롭다는 뜻입니다. new. 그러니까 유니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꿔보세요. we를 human으로, mobilize를 expand로, our old area를 its functionality로, in new way, novel ways를 in inventing new cultural tool로 바꿔주면 그 세 가지 명사 키워드 두 가지와 서술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게 2번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눈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왜 3번을 가장 매력적인 오답으로 해서 정답으로 잘못 선택했을까요? 3번 그 선택지를 읽어보시면 컬처럴 툴, 네, 컬처럴 툴이 나와 있었죠. 근데 컬처럴 툴도 하나의 키워드로 볼 수 있다고 한번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스테빌라이즈 했습니다. 근데 스테빌라이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발전시키기보다는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을 안정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our brain functionality를 안정화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cultural tool과 brain functionality를 키워드로 우리가 명사 키워드로 인정해 준다고 해도 서술 키워드인 stabilize가 잘못됐다 이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stabilize가 mobilize였다든가 expand였으면 3번도 정답으로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만한
그런 가치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거는 스테빌라이즈가 아주 치명적인 잘못된 서술어가 됩니다. 그리고 자, 학생들이 컬처럴 툴이랄지 그 다음에 브레인 펑셔널리티 이런 것은 지문에 다 한 번씩은 나왔던 단어예요. 근데 이번에 선택지는 단어들 모빌라이즈랄지 올드웨어리랄지 노블 웨이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빈칸 추론 3점짜리 문항에서는 선택지를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를 가지고 정답 선택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쉬운 문제가 되고요. 너무 뻔한 그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좋은 빈칸 추론을 출제하는 그런 출제원이나 선생님들은 항상 이 정답 선택지를 특정할 때 본문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그러나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정답 선택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은 매력적인 오답이 뭐냐? 명사 키워드 하나, 서술 키워드 하나일 때 명사 키워드 하나 주지만 서술 키워드를 다르게 준다 할지 명사 키워드만 2개 있는 지문에서는 명사 키워드를 하나만 주고 다른 명사 키워드는 다른 예시에 있는 지엽적인 세부적인 예시에서 나왔던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 할지 그런 건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여지듯이 명사 키워드 2개는 있으나 서술 키워드가 다른 것을 오답 선택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지문으로 올라가시면 자, 아까 모두에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선생님이 이 지문의 원전을 찾아보니까 어떠한 그런 그 공익연구소의 뇌 심리에 관한 그런 지문에서 발췌를 했다 그랬죠. 그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한글로 뇌 심리학에 관해서 글을 읽는다 해도 그걸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도 정답을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외람된 말이고 이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좀 해서는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정답을 고르는 겁니다.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게 배려입니다. 그 시간을 넉넉히 준다 그러면 2시간을 준다 그러면 다 풀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간을 제한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안에 빨리 저 지문을 해독하고 어느 문장이 중요하고 어떤 게 키워드인지를 빨리 추출해서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지금 소개하는 방법이 그렇게 정의적으로 비교육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수능은 안 나왔다. 이러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류 없이 정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선생님이 제시해 주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글은 그러면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 글의 종류를 봐라. 글의 종류를 보면서 이것이 논설문이면 맨 처음과 맨 뒤. 그리고 자, 맨 처음과 맨 뒤, 논설문일 경우는 전개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맨 처음과 맨 뒤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를 맨 뒤를 한번 선생님이 확인해 볼게요. 이 지문의 맨 뒤를 보면 끝점이 say 6-2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계산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얘기한 아리스메틱, 그러니까 예시로 들었던 것을 계속 부연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6 빼기 2까지가 예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한 문장, 끝 문장이 전체 주제를 바꿀 수는 없어요. 자, 거의 예시로 끝나거나 아니면은 맨 마지막까지 예시로 끝나면 주제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주제문으로 놓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 지문은 주제가 첫 번째 문장의 주제에서 뒤에 문장의 주제가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컬처럴 리사이클링도 어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뇌의 능력을 확장하는 것이 새로운 툴을 개발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사용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니까 컬처럴 리사이클링도 위에서 제시했던 인간의 새로운 툴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뇌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측면에서 독특하다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글은 전개 방식에 있어서 맨 첫과 맨 뒤에 주제가 바뀌지 않은 그러한 직진형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제를 찾고요. 예시가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선택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는 참고사항으로 읽는 거고요. 절대 예시에서 사용되어진 단어나 어휘를 가지고 있는 선택지를 정답으로 고르셔서는 안 됩니다. 자,
선생님이 말씀드리지만, 자, 이렇게 선생님 말을 듣는 거에 있어서 아직은 그렇게 체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여러 번 듣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이런 방법을 터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선생님이 그 텍스트 매핑이라고 하는 표를 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이 이러한 서술 키워드, 명사 키워드 혹은 주제문을 어떻게 쉽게 찾고 그거를 평소에 여러분이 지문을 공부하면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선생님이 표를 하나 여러분한테 제안합니다. 이 표의 명칭은 텍스트 매핑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다가 제목을 붙이기를 주제형 문항 정답을 찾아가는 내비게이션 으로서의 텍스트 매핑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은 수능의 독해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주제를 알아야 풀 수 있는 유형과 그 다음에 주제와는 무관한 어떤 쓰기에 관한 부분인 전개형과 나눠주는데, 선생님이 제안한 텍스트 매핑은 그 주제형, 글의 제목, 요지, 주장, 빈칸 추론, 요약문 완성, 무관한 문장 고르기, 이런 유형의 주제를 알아야 풀 수 있는 주제형 문항을 풀기 위한 솔루션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의 종류가 있고, 줄기 문장은 쉽게 말하면 주제문입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죠. 주제문 안에 있는 명사 키워드, 서술부 키워드, 그리고 문맥석 동의어. 분명히 다른 말로 쓰여졌지만 이 지문에선 하나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다르고 저것도 다르면 유지를 하나로 쭉 꿰일 수가 없어요. 흐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비록 사전적 의미는 다르지만 문맥 속에서는 같은 의미구나, 이렇게 추측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개 방식 한 줄 요약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표를 보시면서, 자, 이 34번 지문을 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지문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해놓은 부분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제 표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네, 표로 내려가시면, 자, 글의 종류는 뭐다? 논설문이다. 자, 줄기 문장은 뭐야?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래서 명사 키워드는 뭡니까? 저 줄기 문장에 있는 human species가 명사죠. 그 다음에 invention이 있어요. invention도 명사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서술 키워드에 보면 unique in its ability to expand its functionality. 그 다음에 inventing new cultural tool. 그 다음에 문맥석 동의어를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겠는데, 하나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소개하면 cultural tool이라고 하는 것은 즉 writing이나 arithmetic, science를 의미한다. 그러면 전개 방식, 아까 그랬죠? 이 글의 주제가 맨 마지막까지 거의 예시로 끝났기 때문에 주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직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지막 표에 완성할 것은 그 주제문을 한 줄로 요약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예시로 한번 해봤는데요. 인간은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여 기능성을 확장하는 독창성을 가진다. 그러면 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선택지를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선택지를 보시면요. 자, 정답 선택지를 한번 다시 보실게요. 자, 정답 선택지가 여기서 we는 human, mobilize는 expand, our old area는 its functionality, in new ways, in noble ways는 by inventing new cultural tool. 이렇게 되면 정답이 2번이 되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오늘 선생님이 2019년 수능에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장 중에 하나인 34번 주제형 문항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선생님이 강의를 한번 돌려보시면서 선생님이 주로 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한번 다시 곱씹어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제안한 텍스트 매핑 표를 평소에 가지고 그 빈칸을 채우는 연습을 하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이 지금 구체적인 문장의 해석이나 구문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하시거나 또 이거를 많이 설명해 주는 선생님들이 주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을 해결하시고, 선생님은 어떻게 지문을 빨리 볼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선택지에서 오답이 아닌 정답을 선택할 것인가. 항상 그렇거든요. 최소한 3등급 이상의 학생들은 5개의 선택지 중에서 3개는 아닌 답으로 고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2개가 문제입니다.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처음에 느낌을
1번이라고 했다. 그래서 2번으로 고칩니다. 그러면 나중에 들었을 때 앞으로 난 처음에 찍은 거 절대 고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또 1번을 처음에 고친 거를 선택한 걸 고치지 않고 또 틀리고. 자, 그래서 그거는 운이나 어떤 확률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하나의 솔루션, 하나의 이 출제 모듈을 그 다음에 지문을 어떻게 선정하는가, 그 다음에 선택지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관한 출제의 모듈을 아시면 오늘은 1번, 저번에는 내가 선택한 걸 처음 고쳤기 때문에 틀렸어. 오늘은 안 고쳐야지. 안 고쳤는데 또 틀립니다. 자, 그렇게 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인지하시고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지문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